하고 홍영표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죠. 민주가 사라진 네.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자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이거 정진상 얘기하는 거죠. 예.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정구 지정. 이거는 견향협 얘기하는 거죠. 네.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을 위한 불공정 공천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른 의원이 이미 탈당을 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른 의원하고 민주연대 가칭입니다. 이걸 구성을 해서 이번 총선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영표 의원도 네. 좀 어제 그 양산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탈당을 하기 전에 네. 양산을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테 일단 아련을 하고 뭔가 그럼 허락을 이렇게 받아서? 만나고 난 다음에 탈당을 하니까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이 뜻이죠. 아닐까 네, 민주당에 뜻이죠. 대한 그런 뜻으로 보는 생각을 거죠. 탈당을 화하노라. 그럼 임종석은 탈당을 하지 않았나 모르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요. 홍 의원은 민주당과 총선 상황에 대해 문 전 대통령께 우려를 말씀을 드렸고 문 전 대통령께서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깝습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득담도 했다고 그래서 합니다. 저희가 또 그래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분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느낌적 느낌. 문제는 무엇이다? 탈당 소믈리에, 탈당 소믈리에다. 그러시군요. 간별사. 간별사. 제가 탈당해서 잘 될 상입니까? 그렇지. 아니다. 너는 탈당하기에는 뒷심이 부족하단다. 나 말아라. 저는 탈당할 상입니까?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소믈리에가 그거죠. 그 소믈리에가 와인 감별사죠. 네. 요새는 막걸리 소믈리에, 뭐 막걸리 물 소믈리에 있고 소믈리에, 다 쌀 있죠. 소믈리에 다 예,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러면 탈당 감별사군요. 네. 탈당해도 될 사람, 안 될 네. 사람. 왜냐면은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문명 정당입니다. 또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탈당 소믈리에. 탈당 소믈리에 기가 막힙니다. 네, 저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가가 뭐 정치를 아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저 양반이 좀 약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사실 많이 들거든요. 이중 플레이도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엔 우유부단한 면도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길을 열기보다는요. 네. 본인이 지금 어쨌든 권력에서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온 상태에서 자기 후사를 도모려면 네. 현재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많죠. 재판 네. 그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부터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사위한테 네. 이제 대가성으로 이제 그 취직시켰던 그런 것들. 네. 타이 태국 갔다 오셨잖아요. 태국 갔다 왔죠. 그런 사법 리스크가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전면에 나서기에는 사실 문재인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야당에서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네. 한테 빡쳤다. 네. 정말로 빡쳤다. 문재인 친문 세력들이 문재인 뒤에서 선동해가지고 애들 모아서 데리고 나갔다. 네. 그러면 나중에 사법 그 리스크가 오를 때 이재명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럼 딱 감고 모른 척합니다. 이재명, 네 문재인 네 엿먹어 봐라. 네 나한테 그랬지. 그렇죠. 그대로 돌려주겠다. 맞아요. 이재명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예. 그거를 모르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저기서 소믈리에라고 하지만 네. 제대로 제 소믈리에라 하는 거 아니고 네. 지금 좀 우유부단하게 네. 오면 오는 대로 보고 네. 또 가면 가는 대로 뭐 가고 뭐 이런 거지 네. 본인이 딱 뭐 진짜 가짜 네, 봐주는 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 항상 그렇게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네.
관계 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이 그것은 또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저런 그 태도라면 예. 저 태도를 지금 물려받은 게 임종석 씨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우유부단. 왜? 왜냐하면 지금 이 임종석 씨는 저 성동에서 탈락되고 나서 무엇이 되었느냐? 잊혀진 것 같아요. 허망하게 되었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결기를 내보이면서 광주까지 가고 또 이낙연 신당에 간다고 얘기까지 해놨다가 잠수 타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3월 2일 날 예. 이낙연 만나는데요. 네. 3월 예. 4일 날 잔류를 선언했어요. 네. 예. 아,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한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참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네. 자기가 대선 꿈을 꿀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왜 네, 주저앉았나 예. 이거의 핵심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근데 그 원래는 이제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낙연 예. 대표랑 회동 만나는 것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그 광주에서 출마 선언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미뤘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마도 그래서 다들 생각했던 게 임종석 전 실장이랑 연대를 해서 임종석도 연고가 그렇죠. 광주니까 예, 예. 광주에서 출마를 해서 호남 기반의 민주당이 이게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 같이 옆에 서려고 할 했었죠. 거다. 네네. 예. 했는데 네. 갑자기 잔류하겠다 그러니까 네. 호남 쪽에서도 여론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낙연 대표가 정말 황당하죠. 황당한 거죠. 네. 근데 보면 이제 이후에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임종석 실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알아본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광주에 나왔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당선 가능성은 없다. 거기에 이제 강기정 네. 전남 전북지사 광주시장이 광주시장이죠. 광주시장. 예. 광주시장. 많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아. 네. 당신 나와도 안 돼. 이 얘기를 네.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잔류를 선언한 직후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분열이 커져서 광주 시민들 걱정이 더 커져갑니다. 임종석 실장의 백의 종군을 계기로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가 절실한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장흥, 보성, 고흥, 강진 이 네 개 합쳐지는 여기에 출마를 타진을 해봤던 것 같은데 아마도 광주에 실제 내려가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장흥이 네. 그래서 강 시장이 아마도 민주당 잔류를 권했다. 네. 그런 거 저는 아니냐 이번에 이렇게 임종석 씨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잔류를 결정한 게요. 예. 네. 저는 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네. 안 나간 게 좋죠. 네. 친문들이 지금 분열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임종석이 또 무게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본인 얻는 게 뭡니까? 본인이 만약 이번에 나갔잖아요. 나가면은요, 제가 보기엔 대선 주자급으로 오릅니다. 대선 주자급으로 오르고 친명들의 세력이 90점이 돼서 역할을 상당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본인이 잔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이 작다. 부당함에 지금 저항할 줄 모른다. 지금 이재명의 그 공천 4천 논란은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악행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저항하기보다는 거기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 오히려 임종석한테 굉장히 정치적으로 마이너스인 선택이 됐다. 저는 그렇게 아니 봅니다. 그러니까 컷오프되고 첫날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갑에서 꿋꿋하게 주민들과 왕심리. 만나겠습니다. 왕심리에서. 왕심리. 네. 예. 그래서 왕십리에서 대전을 치르는가 싶더니 이거는 무슨 뒷심이 이렇게 없어갖고 골 때리지 않아요? 아니 일부에서는 네. 백의종군 네. 그리고 총선 끝난 다음에 네.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니까 거기서 당 대표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민주당의 얼굴이 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해줄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임종수 남은 이유가 그렇게 다음 얘기합니다. 전당대 당권 예, 노리고 예. 한 것도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건 이제 좋게 생각을 한 거고요. 현실은요.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을 다 장악해 버리면요. 임종수는 그 명함도 못 내밀어요. 최고위원도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 총선 국면에 들어서는 올해를 맞기 전 작년 12월에 했던 게 그거거든요. 개딸 이른바 그쵸? 평당원들. 예, 예. 평당원들이 훨씬 대의원들보다 표 차이가 뭐 60배까지 났는데 그걸 한 20배로 줄이는 그런 그 당원 개정도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총선에 이겨서 자기가 그대로 당권을 유지하는 경우, 총선에 패했을 경우에 당권을 유지하는 방법.
까지도 다 대비를 해놨는데 과연 임종석이 저렇게 그 백의종군이란 말은 그 의원 배지가 없어진단 네네. 말이죠. 네. 배지도 없이 당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를 보이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기세고 약간 아우라도 좀 필요한 네. 장르잖아요. 그쵸? 네, 그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장르인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힘을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젊은 네. 이준석이랑 결혼했다가 바로 그냥 살림 다 뺏기고 그러네요. 맨몸으로 네. 지금 쫓겨나고 그래서 야 지금 이낙연 지금 이준석한테 저렇게 당할 일이야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네. 돼라고 해서 일종의 그렇죠. 위신에 상당히 지금 훼손을 당한 상황인데 그렇죠. 임종석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야 무슨 왕십리 대전을 한다더니 야 무슨 대전은 대전이야 대전 가서 지금 호남 내려갔다 대전 올라가다 빵만 사 먹고 왔니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정도 훼손된 야 임종석 알고 보면 되게 우유부단해. 임종석은 지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해. 뭐 이 정도가 돼버리면 저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뭐 굉장히 뭐 망한다고 하더라도 임종석에게 올 기회는 없고 오히려 조국이 그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지금 모습 보면요, 네. 오히려 돌파력은요 조국이 더 세요. 네. 정치 뭐 거의 뭐 9단, 10단 되죠. 임종석은 학생 때부터 쭉 해왔지만, 네, 네. 근데도 오히려 실제 현실 정치 까보니까 전혀 정치 경험이 없었던 조국이 더 돌파력이 더 셉니다. 그리고 임종석은 바로 자기가 좀 장사 계산기 두드려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고.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냐면요. 네네. 감옥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절박함. 차이라고 생각해요. 절박함의 차이. 맞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감옥이 네,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눈이 뒤집혀서 진짜 저렇게 무엇이든.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짐작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근데 뭐 정치가 무슨 뭐 범죄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니, 그렇게 피의자들이 됐잖아요.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당은 네. 검사 그쵸. 대통령, 예, 네. 검찰 출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네.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 지금 임종석은 정치를 안 하면은 백수에 불과하지만 조국은 정치를 안 하면 수인 번호 3488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성의 차이가 바로 이런 이 기세의 차이 이런 거를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서글픕니다. 탁월한 지적이십니다. 예. 아니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좀 심지어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검찰총장이나 뭐 검사장을 투표로 뽑겠다라는 네. 것부터 네. 그것도 오로지 다- 목표가 다 자기의 네. 그거 자기 자기에 재판 대한 관련된 재판이고 것들이에요. 그리고 네. 저게 어떤 우리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한 정치적 어떤 정책적 이슈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본인의 개인적 복수심, 개인적 어떤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우리 당의 국민의 미래죠. 네. 우리 당의 비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조국이 대표가 내세운 게 자기 창당에서 목표가 뭐냐? 검찰 독재 조기종식, 김건희 법정, 검사장 직선이거든요. 네. 네. 우리 당의 목표, 우리 그 국민의 미래에서 목표는 좀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전부가 아니겠지만 네. 선명하게 좌파 카르텔 조기종식, 그 다음에 이재명 조국 사법 처리, 네. 그 다음에 기업가 시민 등의 빨대 꽂는 좌파 기생충의 박멸, 네. 이 세 가지를 선명하게 세워가지고 네. 조국 신당이요. 왜 의석수가 높아지면 득표율 높아지면 의석 높아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국민의 미래당이 투표 참여를 독려시켜가지고 우리가 투표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국 그렇죠. 당의 투표율 낮아집니다. 비례는 비례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죠. 예. 같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국민의 미래가 투표율도 높여서 이 조국 신당 같은 이제 이런 황당한 그 창당 가치를 내세우는 이런 정당을 우리가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미래가 선명하게 조국 신당과 네. 좀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로즈레이님은 이렇게 지금 보셨네요. 이게 지금 지역 네. 민심 유영아 변호사 공천 관련해서 예. 지역 민심이랑 다르다. 재고해야 된다. 아. 경선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슈퍼챗을 올려주셨는데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 예. 제가 볼 때는 공천. 이렇게 올리시는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쏘시면서 올리시는 데는 어떤 근거나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공천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을 때
반응하는 이 민심도 정말 입장 따라서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당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한 다음에 또 국민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보다 훨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만약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면은 네. 국힘에 또 뭐 지금 TK에서 나온 네. 작업 같은 것들이 또 부각이 됐을 건데 네. 그런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사천, 네. 사천이라고 이른바 지적되는 것 플러스 그리고 이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탐을 타가지고 주도권 어떤 친명과 비명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타서 지금 통합 진보당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물 들어오고 있죠. 사실 진보당에. 그것도 네. 이재명 씨가 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네네. 노리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통진당 그 과거 극렬한 그 운동권들이 종북 들어오는 세력들이죠. 거, 종북 네. 세력들이 들어오는 건 또 다른 사천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네요. 네.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재판 때문이에요. 네. 예, 정진상 씨가 주요 증인이고 정진상 경기동부연합 네. 출신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을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정진상이 돌아서서 입을 양심 고백해버리면 자기는 깜빵에 형량이 10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경기동부 종북 세력들을 안 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좀 다른 때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 비례연합에서 그러니까 10개 정도로 이쪽으로 그쵸. 준다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거 플러스 지금 통진당하고 그러니까 통진당이 진보당 쪽이죠. 예를 들어 과거 통진당 세력이었던 종북 해체된 통진당 잔류 세력인 뭐 김재현이나 이상규 이런 사람들이 다 지역구로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선거 협약을 뭐를 맺었냐면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그 둘이서 경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서 경선을 해서 그 이른바 표 갈라먹기를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1대1을 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그러면 이게 당외에도 경선이 있는지 그 협약을 해서 아침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진보당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난리가 네. 났어요. 네. 지역마다 지역구 예비 그러니까 이 어저께 비례연합 들어갈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3명은 그 골수 이제 운동권 출신들로 3명을 확정을 했고 네. 지역에서 지금 계속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로 선정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는 지역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이나 그리고 지금 이상규가 나가겠다고 하는 관악을 그리고 또 김재현 나오겠다고 하는 의정부을 이런 데서 나와 버리면은 최소 10석 이상 네. 지역구 플러스 비례까지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진보당이 돼버리면은 네. 다음 차기 국회는 또 극도의 혼란상을 네. 빚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국힘이 뭐 좌파 카르텔을 깬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좌파 카르텔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고 그 좌파 카르텔의 한쪽 끝에는 정말 정당 해체라는 것까지 겪었던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는 길을 이재명이 열면서 들어온 거고 기존의 민주당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한 이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재판 약점인 거예요. 그 나라 걱정, 당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재판에서 이제 증거, 증인들 이걸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북한까지 심지어 종북 세력까지 껴안는 그런 모습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잔인무도함과 자기 이기심이 극도로 있는 분인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